네, 안녕하세요. 스타트업 세일즈 연구소 유장준 소장입니다. 제가 어제도 어떤 스타트업 기업을 멘토링을 했습니다. 그 스타트업의 고민은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, 바로 리드 제너레이션이었습니다. 잠재 고객 발굴하는 방법. 창업한 지는 한 1년쯤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. 그래서 다행히도 몇 천만 원 수준의 투자는 받았는데 올해까지는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힘들다. 그래서 성과가 좀 나와야 된다는, 사실 우리가 잠재 고객 발굴하는 방법이 언뜻 생각하면 막연할 수가 있는데요. 사실 세일즈 하는 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 정해진 방법론들이 있거든요.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어렵지는 않아요. 뭐 대표적으로 아웃바운드 세일즈가 있을 거고요. 아웃바운드 세일즈도 이제 이메일, 전화, 문자, 대면 방문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를 통한 잠재 고객 발굴이 있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게 바로 그 방법인데요. 세미나를 여는 거예요. 제가 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그 2016년에 제가 창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 완전히 저는 의지할 것도 없고 저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, 그야말로 스타트업의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. 저도 막연했었고 저라고 해서 무슨 고객을 딱 확보한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는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거의 1년 정도는 돈을 못 벌었어요. 소위 말해서 존버를 했던 거죠. 그런데 제가 2017년부터는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?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제 세미나를 통한 잠재 고객 발굴을 말씀을 드릴게요. 저는 2016년에 정말로 세미나를 많이 개최했습니다. 무슨 세미나를 개최했을까요? 저는 이제 세일즈 스킬을 알려주는 그런 세미나를 했습니다. 그 당시에 기억이 나는데요. 토즈라고 이제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를 빌렸어요. 뭐 시간당 10,000원인가? 시간당 뭐 10,000원, 20,000원을 내고 대관을 해서 회의실을 그 당시 한 6인실, 8 소규모로 제가 빌렸던 걸로 기억되고, 모객이 많이 되면서 뭐 10인실, 12인실 늘려가면서 대관을 했습니다.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할 만한 그런 방법이었고요. 뭘 했느냐? 당연히 저에게는 세일즈 컨설팅이 저의 업무이기 때문에 세일즈 스킬들을 알려주는 그런 무료 세미나를 열었어요. 이거를 한두 번 연 게 아니라 2주마다 한 번씩은 열었던 것 같아요.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인 것 같은데 좀 달릴 때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자주 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관을 하고 커리큘럼을 짭니다. 저는 그 당시에 온오프믹스라는 플랫폼이 있었거든요. 모임 플랫폼이죠. 거기에다가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. 광고라고 해서 돈이 든 건 아니었고요. 이제 무료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온오프믹스에 저의 세미나를 알리는 홍보를 했던 거죠. 지금은 저는 이벤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때로는 제가 두 군데 다 올릴 때도 있었고, 그 두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, 주제는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뭐 이를테면 아웃바운드 콜드콜 방법, 뭐 아웃바운드 이메일 작성 방법, 대면 미팅할 때 대처법, B2B 세일즈 방법론 커리큘럼으로 담아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. 그 결과 어떤 효용성이 있었느냐? 가장 큰 효용성은 그 자리에서 저의 세미나를 아주 예쁘게 잘 봐주신 분들이 그 즉석에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었고, 한 며칠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몇 달 정도 컨설팅을 좀 받고 싶다 문의가 들어왔었고, 그 당시에는 제가 뭐 비싸게 받을 수는 없었으니까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를 받고서 한 두세 달 정도 진행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. 창업한 지 한 1년여 만에 그런 문의가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뻤죠. 진짜 너무 기뻤고, 이렇게 세미나를 열어서 이렇게 컨설팅 요청이 들어온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. 물론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성과가 있을 줄이야,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, 두 번째 효용성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. 당장 이렇게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저에게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. 이벤터스를 통해서 세미나를 열잖아요.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접수 등록을 받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그 참가자분들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, 핸드폰 번호를 제가 입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이거는 너무나 합법적이고 너무 당연한 결과가 되겠죠.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왔었는데, 그렇게 되면은 한 10번만 해도 벌써 데이터베이스가 100개에서 200개 정도 쌓이잖아요. 이 숫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거
언제 모으냐 하겠지만 그래도 1년 정도만 해도 꽤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그걸 어디다 쓰느냐? 그거는 이제 뉴스레터 발송할 때도 쓸 수 있고요.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뉴스레터도 정기적으로 발행을 했었고요. 뉴스레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그런 식으로 저의 그 전문성이나 저의 어떤 존재 가치를 계속해서 알리는 일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 많진 않았지만 제가 그 기업이 좀 괜찮은 기업이다 검색하면 나오잖아요. 그랬을 때는 아웃바운드 콜을 드릴 때도 있었어요. 전화를 드려서 회사에 세일즈 팀원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세일즈 팀원을 상대로 세일즈 교육 한번 받아보시는 거 어떨까요?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. 웃긴 건 뭐냐면은 전화를 드렸을 때는 그때는 저한테 교육 요청을 주지 않았었는데 다음 해 2018년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교육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. 특히 B2B 세일즈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 발주가 안 나옵니다.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다시 한번 저한테 전화 주신 적이 종종 있거든요.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클로즈가 안 되더라도 먼저 등을 돌리지 않고 느긋하게 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아웃바운드 콜드콜을 했으면 그 다음에 뉴스레터 한번 보내드리고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조금 먼 발치에서 나의 존재를 살짝 드러내는 정도로 그렇게 되면 너무 막 영업하는 게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고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대관하는 거 또 아젠다 정하는 거 주제 정하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. 교수님이야 뭐 업태가 교육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미나를 열어서 뭐 강의도 하고 이렇겠지만 저희는 제조업인데요, 저희는 서비스업인데요, 저희가 무슨 세미나 하죠? 이러시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어제 멘토링 했던 분도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께 중국 진출을 도와드리는 그런 플랫폼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. 이런 분들은 충분히 세미나 할 게 많죠. 그죠?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? 이커머스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, 중국 진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,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플랫폼에 어떻게 입점을 해야 되는 건지, 또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이런 것들을 세미나로 담아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겠죠. 잠재 고객들은 그 회사를 그냥 뭐 돈만 버는 회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스타트업의 대표는 플랫폼 사업도 하지만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, 정말 우리를 돕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겠죠.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다 보면은 우리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그 세미나에 관심을 갖고 계속 듣다 보면은 온라인, 오프라인으로 우리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만날 거 아니에요. 만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베이스도 쌓이고 또 그 와중에 어떤 분들께서는 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. 그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서비스와 상품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. 바로 이것이 특히 이제 극I, MBTI 중에서 극I이신 분들 있잖아요. 그나마 이런 방법을 쓰면 덜 부끄럽게 영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만약에 제가 반려동물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이다, 이런 분들도 당연히 세미나 할 수가 있겠죠. 또 물건을 계속 팔아 제끼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반려동물에게 어떤 음식을 먹여야 되는지, 또 산책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,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세미나로 녹여낸다면 그 내용 자체도 재미있지만 이 세미나를 주최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반려동물 용품을 만드는 회사네? 진정성이 있네. 그치만 이 회사를 내가 알게 되었으니까 이 회사 제품도 내가 한번 사볼까?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적나라하게 대놓고 판매를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구매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유도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. 그래서 이 세미나를 통한 리드 제너레이션 방법은 어쩌면은 인바운드 마케팅과 아웃바운드 세일즈가 혼재된, 그런 혼용된 방법인 것 같아서,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BTI상 내가 너무 I 타입이라서 내가 아웃바운드 세일즈 좀 너무 힘들고 기빨리고 이런 타입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세미나를 이용한
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뭐냐면 제가 세미나를 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도저히 제가 그 주제를 잡아서 그걸 컨텐츠화하기가 어렵습니다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좀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내가 반려동물 제조업을 하건 내가 뭐 중국향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을 하건 어쨌거나 내가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전문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전문가인데 그런 컨텐츠를 내가 못 만들겠다, 내가 세미나를 못 열겠다 하시는 분은 이거는 뭐 MBTI를 떠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내가 전문가니까 그 사업을 하는 거고, 고객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구보다도 전문가라는 것을 어필을 할 거 아니에요. 물론 그런 건 있겠죠. 오프라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를 진행한다, 그런 것들이 너무 부끄럽고 나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다, 이런 분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근데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요즘에는 온라인 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면 좀 덜 쪽팔리잖아요.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그런 분들은 혼자 하지 마시고요, 다른 분들과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. 반려동물 용품 만든다, 그런 제조업을 한다 그러면 나도 한 30분 정도 세션을 갖고, 또 동물병원 운영하시는 분이 뭐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분 잠깐 부탁을 드려가지고 수의사님 30분 정도 저희 세션을 좀 맡아주세요. 그래서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은 아젠다,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풍성해지겠죠. 오히려 더 좋죠. 이제 같이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그 사이에 끼니까 그러면 좀 덜 내가 부담이 생기겠죠.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어떨까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스타트업들은 이제 예산도 없고 마케팅 예산에 많은 돈을 쓸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또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세일즈가 너무 좀 시간이 많이 든다.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, 스타트업 분들은 이제 바쁘시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. 이 세미나를 활용하시면 정말 좋다. 시간도 절약되고 또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도 생기고 또 데이터베이스도 쌓이고, 그 현장에서 저를 좋게 봐주셨으면 즉석에서 컨설팅이나 제품 구매로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석 5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뭐 칼럼도 좀 읽어주시고, 아니면은 저에게도 개발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도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. 다음 영상,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